이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어제였죠.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 특권에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구두 변론을 들었습니다. 예. 어제 그 두 변론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올해 선거를 임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개의 기소건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 대선 때에 대선의 결과를 불복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기소를 당했어요. 네. 예, 기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측의 입장은 대통령의 제임스의 한 일들은 이제 면책권이 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니까 그것을 기소를 한 검사가 그러면 연방 대법원이 그것부터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그리고 재판을 이제 계속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사실 이런 케이스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것은 이제 올해 선거가 있고 중요한 사안이니까 빨리 받아들여서 연방 대법원의 올해의 회기 중에 마지막 케이스로 이제 심의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아침에 oral argument 구두 변론을 했는데 보통 구두 변론하면은 제가 전에 몇 번 그 과정을 설명해드렸지만 이제 양측에서 먼저 서면으로 브리프를 제출을 하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 구두 변론을 하기 때문에 길어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어제는 거의 3시간 가까이 예,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간혹 일을 하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대법관들이 이 사항의 중대함을 굉장히 인식을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하고 서로 이제 변론하고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대법관들이 양측 변호 측에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을 받고 질문하고 답 대화식으로 이렇게 토론식으로 그렇게 되는데 왜 이것을 중하게 이분들이 생각하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이렇게 형사 이 법으로 형사죄로 기소를 당한 적이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에서 현직에 있을 때도 이제 법무부는 행정부의 일부분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을 이제 구속하거나 기소하는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연방 헌법은 이 대통령의 면책권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면은 이것이 선례가 되고 그것이 앞으로의 나올 대통령, 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대통령들이 대통령직을 임할 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결과의 중대성을 이분들이 그 무게를 굉장히 느끼고 굉장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면은 대통령이 임직 동안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래서 많은 군인이 죽었다. 네. 혹은 민간인이 죽었다. 혹은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열어놓은 국경을 통해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피해를 본 미국 시민들은 대통령을 향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피해 보상이라든지 아니 당신이 잘못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군대에 나가서 개죽음을 당했다. 너 책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은 그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는 책임을 물리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죠. 정부가 국가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 여론은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입국한 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살인도 하고 범죄도 저지를 때에 아들을 딸을 잃은 희생을 당한 그 부모님들이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 너 책임져 그러면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지는 않죠.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나 이것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재임 동안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면책권이었다. 면책권이 없으면 누가 대통령 하려고 그러겠냐. 모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큰 그 의미에서의 그 결정을 할 때에 많은 그 희생이 따를 수 있는데 그 희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면은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느냐. 그건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면책권이 있지 않느냐. 그걸 주장하는 것이고 이날 그 구두 그 변론에서 그 오간 내용을 들어보면은 진보 측에 있는 그 대법관들의 얘기는 아니 면책권이 있으면은 그러면 대통령이 나쁜 마음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은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신의 정적을 암살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들이죠. 그렇죠. 굉장히 익스트림한 그런 케이스를 예를 들면서 그런 일을 저질러도 그러면은 그것은 면책권이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3시간 정도의 그 대화 가운데 정리가 된 것은 그 대통령이 임직하는 동안에 한 일 가운데 그 private act가 있고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한 것이 있고 official act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 그 official act라면 이제 공식적으로 네. 한 일에 대해서 하고 그것을 그 이 면책권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적인 private act로서 개인적인 일로 저지른 범죄는 그런 면책권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공적인 업무로 이제 그 official act로서 한 일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그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해 오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그 재임 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에 조용한 그 은퇴를 지낼 수가 없고 언제 감옥에 들어가게 될지 언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될지 그렇죠. 걱정해야 되고 네. 또한 그 정적은 그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너 그런 식으로 해봐. 너 퇴임하면은 우리가 집권한 후에 너희들 집어넣을 거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그 과거에 미국에서도 그게 그 대법원이 신중하게 다뤄보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는 제가 듣기에도 들으면서도 네. 3시간 동안 그것을 했지만은 굉장히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재미있는 왜냐하면 과거에 이 연방 대법원이 하지 않았던 그런 대화를 그런 내용을 대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로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그것을 결정하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 비공개로 대법관들이 모여서 자기들께서 내부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를 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그 결론을 내기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의 직에 대한 그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법원은 조심스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마 그 양측 어느 측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이날 제가 설명한 대로 그 private act와 official act 그러니까 사적인 업무와 공적인 업무의 구별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그날 대항을 들어보면은 개인적인 사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줄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르면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줄 수는 없다. 네. 모든 것을 면책권을 준다는 것은 마치 왕과 같이 누구도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것은 그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 유럽에서 왕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 그런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미국을 설계할 때에 분명히 그런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기소를 당한 이 안건 수십 개의 그 기소 내용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분리를 해라.
어떤 기소 내용들이 그 private act 사적인 그 업무들이고 그리고 어떤 그 기소 내용들이 official act 그 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그 나누는 작업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 연방 대법원이 이것을 그 하급 법원에 다시 내려보내서 그 작업을 하도록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작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미국 법원이 해보지 않았던 사법부에서 해보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트럼프의 승리다라고 보는 이유가 트럼프 쪽에서 이렇게 원했던 것은 이 재판의 연기였습니다. 이 재판이 그 대선 이전에 끝나지를 원치 않았고 대선 이후로까지 넘어가기를 이제 자기가 먼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면 이것은 이제 허지부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연기가 되는 그 왜 무슨 말이냐면은 하급 그 법원에 이것을 보내서 이것을 이제 그 이 private act와 official act를 나누는 구분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야 그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대선을 훨씬 넘긴 그런 이제 이 재판 일정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이제 그 트럼프의 승리다. 끝날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이제 대법원이 이번 그 사안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결론적인 판결은 그 6월 말 혹은 7월 초 쯤에 내놓을 것 같은데 양쪽 어느 쪽에도 손을 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하급 그 법원으로 내려보내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로님께서 항상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견해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그 다음엔 진짜 그렇게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말이나 7월 초에 그렇게 또 다음 단계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구두변론 첫 부분을 조금 제가 들려드리니까 구두변론은 이렇게 하는구나. 잠깐 조금만 짧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네. That, I think, would fall under this court's discussion in Brewster, where the court held with respect to legislative acts that bribery is not an official act, which also matches the common law background. So the way that this court in Brewster kind of sliced at the joint was to say accepting the bribe and the agreement to sex the bribe are not official acts. That's private conduct. Okay, subsequent appointment would be essentially an unrestrictable power of this court that Congress couldn't directly regulate. It's not, accepting the bribe isn't an official act, but appointing an ambassador is certainly within the official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t. So how does your official acts or the official acts boundary come into play when it's going to be official, assuming that the president is innocent? But the whole question is whether he's going to be found innocent or guilty. Again, I think Brewster and Johnson do address that, or very persuasively at least, in a slightly different context. Brewster and Johnson say the indictment has to be expunged of all the immune official acts. So there has to be determination what's official, what's not official. Well, you expunge the official. You say, okay, we're prosecuting you because you accepted $1 million. They're supposed to not say what it's for, because the what's for part is within the president's official duties? There has to be, we would say, independent source of evidence for that. And keep in mind that this indictment charges. 예, 상당히 그 좀 적극적으로 대화하죠. 네. 대법관과 그 누구의 목소리였죠? 예, 그 한 목소리는 이제 그 트럼프 변호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 가서 그 구두 변론을 하는 그 변호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을 잘 알고 그리고 이제 헌법을 잘 알고 그런 이제 전문적으로 그 대법원에 가서 이제 그 변론을 하는 그런 변호사인데 물론 돈을 엄청나게 받겠죠. 트럼프의 그 보니까 이분도 제 얘기를 들어보면.
보면은 상당히 이 대법원의 대법관들보다도 상당히 좀 법적이나 그런 면에서 해박한 면이 있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서로 적극적인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박한 그런 변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변호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쪽은 이제 검사가 특별 검사가 이제 나와서 이제 정부를 이제 대표해서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 방금 들으신 것은 일부분이지만은 대법관과 이 나와 있는 그 변호사들과의 그 대화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아주 하이 인텐시브한 그런 대화가 3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냈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직을 맡게 될 사람들의 대통령직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바뀔 수 있는 미국의 행정부를 바꿀 수 있는 그렇네요.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니까 별로 언론들은 이것을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한인 언론도 그렇고 한국 언론도 그렇고 별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국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그래서 대법관들이 이 사안에 이 무거움 중대함을 충분히 느끼고 그래서 3시간 동안 아주 긴박하게 그런 대화를 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도 이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좀 좋아한 것 같아요. 반응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양 후보 대권 후보가 이 결선까지 선거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있지만은 네. 하나씩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 저희 다음 소식 좀 듣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미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지금 계속 날이 갈수록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예, 먼저 지금 대학가에서 특히 인류 대학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가에 지금 퍼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친하마스 네. 시위 혹은 반이스라엘, 반유대인 유대. 시위. 네. 그 시위가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찬트하는 소리 지르는 이 소리의 내용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들은 미국 Death to America 미국의 죽음을 얘기하고 네. We are Hamas 우리가 하마스다. We love you Hamas. We love your rockets. 우리는 하마스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의 로켓도 사랑합니다. Kill another soldier.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과격한 과거에 미국에서 대학가에서 있었던 그런 평화 시위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그런 평화 시위 이런 것들이 아니고 평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라기보다는 반이스라엘 그러면서 유태인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유태인 학생들을 상대로 침을 뱉고 위협을 가하고 네.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나 일부 대학교는 수업을 하이브리드로 이제 전환을 했죠. 아이들이 이 강의실에 들어가는데 계속 위협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 USC 대학이나 콜롬비아 대학도 이번에 지금 졸업 시즌인데 졸업식을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는 지금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인류 대학들을 졸업하고 이 부자가 되어서 이 대학교에 많은 기부금을 기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런 모습은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리더십들, administration 그들하고 우리는 동의를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기부금을 끊겠다. 엄청난 돈을 내던 기부하던 분들이 기부금을 끊고 있고 네. 이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보는 모습은 마치 팬데믹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Black Lives Matters라고 그러면서 미국 전국적으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가게들에 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훔치고 네. 예, 약탈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경찰도 공권력도 정치인도 침묵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저희들이 미국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마치 그런 것 같이 무법지대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각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교 리더십은 거기에 대해서 방치하듯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 미국 연방행정부 정부도 지금 대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콜롬비아 대학교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여러 국회의원들과 같이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시위대들은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반대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면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그들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인종이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종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강의를 했는데 연설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실까요? We just left a meeting with students, Jewish students, who told us of the heinous acts of bigotry that they have experienced simply because of their faith. Their bravery is inspiring. Much more inspiring than some of the activities we're seeing here. And they should never have to confront such hate on an American college campus. It's such a revered institution. Anti-Semitism has been growing in America, and it's clear why. Powerful people have refused to condemn it, and some have even peddled it themselves. From university professors to public officials, people in positions of authority have denied the horrific facts of September 11, 2001, the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that happened right here in New York City, and they've attempted to excuse or to ignore the barbaric attack of Hamas in Israel on October 7th, 2023, where Israeli women and children were savagely raped and murdered, and infants were cooked in ovens. Crowds of radical left activists have chanted death to America and on our own streets in this country, and sub-public officials have refused to condemn them. Others have openly defended these acts on campus and the harassing and the intimidation and the threatening of innocent Jewish students simply because of who they are. They've called that peaceful protest, and some have even gone as far as calling for the state of Israel to be eliminated. 지금 전국으로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있고 각 대학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상당히 뒤에서 누군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제가 느끼는데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 하마스의 시츄에이션이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이런 중동의 시츄에이션에서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미국은 죽어라. 우리는 하마스의 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적대시하는 이제 그런 시위를 하는 것은 왜 그럴 것인가? 왜 이 미국 아이들이 미국 학생들이 그렇게 인류 대학에 네. 콜롬비아 같은 대학교 같으면은 학비와 숙박비를 다 포함해서 1년에 9만 불씩 냅니다. 엄청난 돈을 내고 다니는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미국 대학교의 현실입니다. 미국 대학교는 오래전부터 좌측의 이념을 가진 선생님들, 교수들이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지도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이론과 그런 이념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배웠느냐? 이 세계는 이미 이 나라들은 조직들은 모든 이 단체들은 두 계층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Oppressors and oppressed. 억압을 하는 자들과 억압을 당하는 자. 이것을 그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해방이 된 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공산당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중국의 공산화를 이루고 그 나라를 집권하기 위해서 베트남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 러시아도 그렇고 그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본가와 노동세력, 노동계급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배해왔던 세력 자본가들은 이제 숙청을 시키든지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노동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분열을 시키고
이런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혁명을 이루어내는 그리고 그 나라를 장악하게 되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필연적으로 러시아를 소련을 포함해서 중국, 북한, 캄보디아, 쿠바 모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혁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상들이 그런 것들이 이론들이 바탕이 되는 것을 배운 그것을 주입을 받은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특히 인류대학들이 더합니다. 이런 것을 배운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이스라엘은 지배하는 자,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은 지배를 당하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은 나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하마스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편을 들 것이고 이스라엘은 지배하는 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유태인, 이스라엘에 사는 유태인만이 아니고 미국에 같이 있는 유태인들, 자기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태인 학생들까지도 그들에게 침을 뱉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미국의 대학의 현실이 이러니까 조금 그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때에 조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교육을 받는 미국 대학은 더 이상 그 아이들을 보낼 가치가 없는 대학도 많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주위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교 그 학장님들을 제가 모시고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많은 미국 그 크리스천들은 그 뭐 아이비 리그 스쿨 뭐 이런 좋은 대학교 절대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대학교에 보내려고 아이들이 그냥 사춘기 때도 공부만 해야 되고 그 대학의 입시를 위해서 과거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공하는 길이었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졸업한 후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 인류대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본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대학교에 와서 어떻게 변하는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전에도 뭐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이런 구호를 외치는 이런 시위가 그리고 그들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이것을 뒤에서 그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의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이크 존슨 그 하원 의장이 그 콜롬비아 대학교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가 지금 가장 그 심하거든요. 지금 그 가서 이제 그 지금 들으시는 가운데 뒤에서 이제 회중들이 네. 그 시위대가 소리 지르는 거 들으셨죠? 네. 그렇게 같이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그 위에도 말씀하시기를 이건 내셔널 가드라도 이거 대학교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 다 해산시키고 이것은 네. 이것은 단순한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놓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이슈만이 아니고 그들이 그 주장하는 구호나 그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반미국적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렇게 미국을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디스트로이하기 위해서 늘 공격을 받을 텐데 그 공격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난다. 미국 내부에서 그분이 이제 그 오래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미국 내부에서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공격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미국이 많이 지금 변하고 있고 특히 미국으로 이민 오신 합법적이었는지 불법적이었는지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도리어 미국에 와서 도리어 미국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가치관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사실 시위대의 이런 확산 양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었지 장로님께 오늘 너무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말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좀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이 있는데 네. 그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쯤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장로님 또 저희들은 또 새로운 이야기로 미국을 읽다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